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오랫동안 한국대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을 지도한 경험 바탕으로 이 특례 입시와 관련하여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옹글리시의 옹이란입니다. 자, 오늘은 곧 다가오는 3월에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2024학년도 후기 전형, 그러니까 9월 입학에 관한 설명을 드리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얼마 전에 발표된 서울대학교 2024학년도 후기 전형, 그러니까 올해 9월에 입학하는 신입생을 선발하는 입시호강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떤 합격이 필요한 어떤 구체적인 점수나 어떤 이런 평가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기보다는요. 자, 오늘은 어떻게 보면 입시호강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이 조금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 아니면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가 내용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입시호강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대학교 2024학년도 후기 글로벌 인재 특별 전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입시호강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대학교는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라는 부분을 따로 이제 그것만 가지고 카테고리로 입시호강을 만들진 않고요. 그러니까 선발박싱을 글로벌 인재 특별 전형 이 안에 여기에는 보면 이제 그 1이 있고 2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보면 1은 부모 모두 외국인인, 그러니까 외국인 전형, 그러니까 학생도 외국인인 경우에 그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그러니까 초중고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약칭해서 12년 특례라고 하는 부분은 글로벌 인재 특별 전형 2라고 하는 두 번째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그러니까 12년 특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글로벌 인재 특별 전형 2에 해당하는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첫 번째 전형 일정은요 나와 있는데, 3월 4일부터 3월 7일까지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면 온라인 추천서라는 게 있는데, 서울대학교는 지금 보면 2024학년도 전기전형에 이어서 이번에 후기전형까지는 일단 추천서, 교사 추천서를 유지한 상태입니다. 일반 우리 대학 입시에서는 우리 작년에 시작된 2024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대교협 교육부의 대학 입학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서 이 추천서와 자기소개서가 다 폐지가 됐는데요. 서울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이 자기소개서는 폐지가 된 상태지만 교사 추천서는 아직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일단 2025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여름에 이제 실시할 전기전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번 2024학년도 후기까지는, 그러니까 이번에 9월에 입학하는 신입생을 모집하는 전형까지는 교사 추천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데 요 교사 추천서를 제출한 날짜가 여기는 이제 3월 7일까지, 원래 온라인 원서 접수가 3월 7일까지 마무리인데 이걸 하루가 더 주어졌죠. 3월 8일 금요일날 오후 5시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 뒤에서도 이제 언급하겠지만 반드시 온라인을 통해서만 이게 보면 제출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또 나오니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면 포트폴리오 제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보면 여기에 지금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미대하고 음대를 지원하는 경우에만 하나고요. 다른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하는 걸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기고사가 있는데, 실기고사 일정이 있는데 보면 실기고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죠, 미대죠, 미대. 이제 미대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게 돼 있고, 나머지 지금 보면 그 사범대학에 있는 체육교육과든지 아니면 이제 음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기고사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 미대만 실기고사가 실시가 되고요. 지금 음대 같은 경우에는 실기고사 실시되지 않고 대신에 이제 성과물 여부는 포트폴리오 제출로 실기고사 대체한다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서울대학교 후기 전형에, 서울대학교 12년 특례 전형에는 이 화상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화상 면접이 모든 지원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단과대학들 중에서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이 나열된 학과들이 있죠. 이걸 조금 키워서 볼까요? 이 정도 학과들에만 이렇게 이제 화상 면접을 시행하는데 이것도 이제 보면 이
그 해당된 대학에 지원했다고 해서 무조건 화상 면접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제출 서류 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서 이게 화상 면접을 진행하고 이 화상 면접이 필요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제 보면 전형 과정에서 개별 학생들에게 대학의 단과대학에서 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면 그 중에서 의과대학하고 수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재시문을 통해서 그 보면 화상 면접 같으면 좀 신칭 면접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약간 여러분들 보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게 지금 의과대학, 수의과대학 되어 있는데요. 원래 작년까지는 서울대학교는 의과대학이나 특히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전기 전형에서만 신입생을 선발했고 후기 전형으로는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보면 이번 후기 전형에는 의과대학도 수의과 대학까지 포함해서 여기 후기 전형을 통해서도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예비 합격자 발표가 5월에 있죠.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이제 온라인 접수를 처음에 원서 접수할 때는 그 PDF 파일로 그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이 원본 같은 경우에는 일단 5월 23일 날 예비 합격자가 발표되게 되면 예비 합격생에 내가 해당되게 되는 학생들만 이제 원본 서류를 이제 5월 23일부터 6월 14일까지 제출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 보면 IB에 이제 IB 그 성적을 제출하는 경우, 그러니까 IB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 같은 경우 특히 이때 지금 후기 전형 같은 경우는 아직 IB 그 최종 파이널 성적이 나오기 전이죠. 그 프레이트 성적을 가지고 이제 학생이 평가하게 되는데, 자, 이 중에서도 그 IB 성적에 대해서 조건부 합격 이런 게 이제 서울대학교는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레이트 점수만 가지고 그걸 확정해서 학생을 선발하지 않고 뭐 대학에서 봤을 때 약간 성적이 좀 약간 좀 애매한 케이스 할까요? 아니면 경쟁이 워낙 치열해가지고 조금 이제 보면 일종의 뭐랄까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중에 좀 추려야 될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에 이 조건부 합격이라는 것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적으로 학생들한테 통제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자, 얘를 그냥 크기를 원래대로 바꿀게요. 예. 보면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그 조건부 합격이 되게 되면 이제 보면 합격자 발표됐을 때 이제 거기에 이제 IB 조건부 합격 이거 이제 보면 IB 조건부 합격자이면서 그리고 한마디로 최종 파이널 성적이 몇 점 이상 되어야지 최종적으로 합격 확정 짓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수가 이렇게 공지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보면 이거는 이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그 조건부 합격에서 나중에 이제 보면 그 합격이 필요하다고 보는 그 IB 점수는 이 파이널 성적입니다. 최종 성적을 제출해서 그 성적이 조건부라고 제시했던 그 성적 이상이 나와야지 합격한다는 이제 그렇게 합격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넘어가서 그 다음에는 보면 이 보면 한국어 능력 평가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목에 보면 한국어 능력 평가 시험은 모두가 모든 학생들에 대해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이제 우리 대학에서 판단해서 한국어 능력 평가에 그 별도의 시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해당된 학생들한테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 한국어 능력 평가 시험은 8월달에 실시하죠. 요거를 뭐 이미 합격자 6월 28일 날 그 발표가 됐기 때문에 거기다가 7월 8월에 이제 보면 이미 그러니까 6월 28일 그 금요일 날 최종 합격자 발표가 되고 이 최종 합격에서 등록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제 7월과 8월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8월에는 한국어 능력 평가 시험 같은 경우는 이거는 당락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 보고 한국어 능력이 조금 더 아마도 이 학생 같은 경우 대학에서 원하는 학과 공부를 위해서 좀 한국어 능력에 대해서 좀 한국어 공부를 좀 더 하고 들어왔으면 한다라고 하는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한국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준비를 하고 들어와라는 의미에서 요 이제 한국어 능력 평가 시험이 실시되는 부분이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페이지는 일정에 관한 부분이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보면 두 번째 페이지는 요 이제 보면 지원 자격에 관한 부분이 지금 제가 지원 자격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지금 빼놓은 것 같은데요.
요건 제가 지금 정리하는 과정에서 뺐는데, 지원 자격 페이지가 이제 뭐 이게 지금 보면 이거는 그 원본 중에서 제가 필요하다고 해당하는 부분만 지금 발췌해서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한 페이지가 있는데 그 페이지 담지 않았는데 뭐 아주 특별한 내용은 있지 않고요. 그냥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조금 더 아직까지도 항상 헷갈려하는 학부모님 학생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짚고 넘어가면 그 첫 번째 그 전편입 과정에서의 월반으로 인해서 1기 학년이 누락되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2학기 연속 누락이 발생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고 다만 그 조기 졸업이라든지 아니면 동일한 학교 내에서, 그러니까 다른 학교로 전학 가는 과정이 아니라 동일한 학교 내에서 아마 성적 등의 사유가 되겠죠. 성적이 뛰어난 경우에 뭐 조기 졸업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학년을 건너뛰어서 월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초중고 총 24학기가 부족하게 되더라도 이런 동일한 학교 내에서 보통 성적을 이유로 할 부분이 대부분이죠. 그게 월반하거나 아니면 조기 졸업해서 그 이수학기가 좀 부족한 경우에 그거는 인정되는데, 다만 학교를 옮기는 과정에 전학하는 과정에서 그 1학년을 건너뛰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뭐냐면 요 지금 보면 그 작년 3월에 후기 전형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전기 전형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2014학년도 후기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 2024학년도 전기 전형 작년 7월에 시작했죠. 뭐냐면 전기 전형에서 한 개라도 대학에 합격한 경우가 있으면 이 경우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후기 전형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뭐냐면 전기 전형에 합격한 대학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작년 여름에 7월 원서협소에서 2024학년도 올해 3월에 입학하는 이 전형에서 내가 합격한 학교는 있었지만 어느 학교도 등록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거냐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개라도 전기 전형에 합격한 대학이 한 개라도 있다 그러면 한마디로 작년 여름에 실시한 2024학년도 전기 전형에 한 개 대학이라도 합격한 사실이 있으면 이번 3월 원서협소가 이루어지는 이 2024학년도 후기 전형에는 지원할 수가 없다는 부분,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 마찬가지로 대신에 이번 후기 전형에 그 지원해서 합격했다 하더라도 이 올해 여름에 실시되는 2025학년도 전기 전형에 지원한 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학년도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부분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서울대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나 추천서가 이제 아직 유지된 상태로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저도 이게 추측입니다만 아마 이제 이게 지금 보면 글로벌 인재 특별 전형이라고 되어 있어서 약간 카테고리 1이 외국인 전형이었고 카테고리 2가 지금 전교육과정 해외 입시잖아요. 아마 이게 지금 큰 범위 내에서 봤을 때는 이런 국내 일반 입시라기보다는 이 전형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유학생 전형이라고 약간 그 카테고리로 봐서 아마 교사 추천서를 아마 유지시킨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교사 추천서는 반드시 뭐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이제 그렇지만 내 학생의 어떤 그 합격 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교사 추천서를 제출하면 이게 아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근데 이 교사 추천서는 반드시 온라인의 추천서 작성 사이트를 통해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편이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팩스로는 제출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 추천서 받을 때는 학생이 다녔던 아무래도 해외 학교인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이게 이런 국내 한국인의 사이트까지 찾아가서 이걸 좀 제출 접수 과정을 거친다는 게 조금 편안한 부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좀 번거롭긴 한데 그래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단 온라인 추천 작성 사이트를 통해서만, 서울대학교 입학처에 있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만 제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나머지 이제 이런 나중에 학교 담당 쌤이 제출해 주기로 하신 선생님의 그 이메일 주소를 어떻게 한다? 미리 제출해야 됩니다. 미리 이제 보면 어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추천서를 작성해서 서울대학교에 제출해 주기로 약속하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그 선생님이 주로 사용하시는 이메일 주소를 여기 보면 이제 입학 원서 접수할 때
거기 입력해서 보내면 이 전형료 결제하고 나면 자동으로 서울대학교 입학처에서 이 추천하기로 한 교사분의 이메일로 이 안내 메일이 이메일이 발송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께서 그 이메일의 내용을 보고 안내문을 보고 추천서 작성해가지고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럴 때 이제 제출했는가 안 했는가 혹시 궁금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사 선생님이 제출해 주기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온라인 접수서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뭐 학교에다가 유선 전화를 한다든지 이메일 통해서 확인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런 것들 이게 공정성에 필요한 저해될 수 있는 학생의 어떤 구체적인 인적사항 그 중에서 보면 부모 및 친인척의 성명이나 직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추천서 속에 기입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 입시에서는 어떤 그 학부모님의 학생의 어떤 지원자 학생의 부모님의 어떤 뭐랄까 사회적인 지위를 좀 알 수 있는 아니면 그 학교와 어떤 연관성을 뭐 짐작할 수 있는 뭐 교수와 친분이 있는 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 학생이 하여튼 이런 경우를 철저히 배제하기 위해서 이게 모든 그 지원 서류에 이런 부분들을 기입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교사의 추천서 속에도 그 지원자의 어떤 학생의 그 특히 부모님이나 친인척에 관련된 어떤 그러한 정보를 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언어 능력 증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게 보면 필수 자격 요건인데, 근데 이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 그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언어 능력 증빙 서류를 제출할 때 어떤 분들은 이제 무조건 토픽 점수를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여기 보면 나와 있죠. 한국어 또는 영어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또는 영어입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한국어나 아니면 영어 공인 어학 성적을 제출해도 되고 아니면 그렇죠 뭐 한국어로 이루어질 아니면 영어 성적이 그러니까 이 영어 성적이 표기된 그 우리 뭐 IB라든지 아니면 뭐 IB 중에 잉글리시가 뭐 A가 됐든 B가 됐든 이런 그 성적이 있다는 거 아니면 A 레벨에서 뭐 영어 성적이 있다거나 아니면 IB에서 한국어를 어떻게 전공했다 그 과목을 이수했다거나 이런 이제 표준의 평가 시험 결과가 있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고등학교의 전 교육 과정을 그 한국어로 그러니까 교회 한국학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 2, 3학년 그러니까 11, 11을 다닌 친구들 같은 경우에 해당은 되겠죠. 아니면 이제 영미권 영어 국제학교에서 그 영어로 중심을 활용되는 그런 국제학교에서 공부한 케이스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이랬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학교 소개자료를 통해서 그 출신 학교를 프로필이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확인이 되면 이걸로도 이제 충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이게 뭐냐면 1번에 한국어 또는 영어 공인 어학 성적을 제출해서 그걸로 이제 이걸 그 언어 능력을 증빙해야 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이제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토픽 3급 이상 그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아니면 토플이나 아니면 IELTS 성적 아니면 탭스 성적 이게 필요하다는 거지 이게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이제 한국어에 대해서 또는 영어에 대해서 둘 다 한국어 영어 둘 다는 맞는 것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또 6가지 조건이 이거죠. 6가지. 그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1번에 해당하는 2번, 3번이 없어. 2번, 3번에 해당 안 돼서 1번으로밖에 입증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에 이제 그 기준을 제시해 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토플 같은 경우에 바로 어떻게 마이 베스트 스코어라고 하는 거. 이 보면 우리 마이 베스트 스코어라는 게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 각 몇 번 여러 번 토플 같은 게 시험을 여러 번 볼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네 가지 영역 중에서 시험마다 좀 점수가 틀리죠.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점수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점수. 그러니까 뭐 리딩을 가장 잘 봤던 시험에서 그 리딩 점수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스피킹을 잘 봤던 가장 점수 잘 났던 그 시험에서의 점수를 이렇게 합산해서 마이 베스트 스코어라는 걸 만들어 그 주는데요. 이건 이제 보면 토플 에서 토플 ETS에서 이거는 그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요 성적을 제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 외의 내용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요. 이게 뭐인지면 여기 지금 보니까 어 지금 그 재학 기간에 대해서 요 출신 그 학교의 학기의 개시 종료일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그 아무래도 학기 중에 그러니까 보통 방학 중에 그 한국에 치료한 게 아니라 이게 보면 분명히 방학 중에 한국에 치료한 건데 학교마다 그 방학 기간이 조금 틀리죠. 그러니까 그 방학 기간의 차이가 좀 이렇게 다른 어떻게 보면 국가에 따라서 아니면 그 국제학교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좀 방학 기간이 좀 약간 약간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게 학사 일정상 학기 중일 것 같은데 이 학교는 그게 방학 중일 수 있어요. 방학 중에 한국에 치료한 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이게 그 오해할 수 있죠. 만약에 일반적으로 이게 학기 중일 것 같은데 한국에 체류했지라고 문제가 될 경우가 있을 걸 대비해서 이거냐면 이 스쿨 캘린더, 그러니까 스쿨 학사 일정표죠. 학교 학사 일정표를 제출해서 그러니까 이제 보면 분명히 방학 기간이어서 학생이 한국에 체류한 부분인데 혹시라도 이제 학교에서 오해해서 어떤 거기에 반해서 어떤 좀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스쿨 캘린더를 꼭 제출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면 또 이게 월반이나 아까 말했던 조기 졸업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 요 사유서 혹은 증명서를 제출하는데 증명서류는 출신 학교 학교장이 발행한 서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보면 이게 보면 그 내용 중에 제출서류 내용 중에 이 지원자가 A레벨이나 혹은 IB 과정을 이수했다고 해서 여기 성적이 나오니까 그 성적만 내고 그걸로 그 고등학교 때 성적에 대해서는 되게 증명이 깨졌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A레벨 했던 IB를 했던 뭐 그 여타 다른 평가적인 평가 과정 했던 상관없이 학교 내에서 그 받는 내신 성적, 그 성적표 있죠? 이거는 전체 학년 학기에 대해서 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와 있는 것처럼 A레벨이나 IB 추정 점수를 제출한 경우라도 고등학교 전학년 성적 증명서는 반드시 빠짐없이 제출해야 된다라는 부분 이것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쭉쭉 넘어가서 보면 우리 지원자의 국적 증명이 있는데요. 이번 보면 여기 보면 복수 국적자의 경우 이제 복수 국적을 유지 그 12년 특례 같은 경우 아무래도 해외에서 그 태어나서 그 어떻게 보면 해외 초등학교 입학해서 고등학교 졸업까지 다 마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국내 대학을 입학하는 경우 지원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이런 학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국적이 둘 다 그 태어났던 그 국가의 국적과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둘 다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 물론 대한민국 국적이 있어야지만이 이 글로벌 이제 특별전형의 2에 해당하는 2 그 전교육과정 해외 수자 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어쨌건 국적을 둘 다 갖고 있을 경우에 이제 보면 전에는 재국민 특별전형으로 지원하는 거니까 이게 보면 그 대한민국 국적에 관한 자료만 그 제출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이중 국적 갖고 있는 경우, 복수 국적 갖고 있는 경우 이 두 국적 모두에 대한 그 신분증 그 관련된 부분들을 둘 다 제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고요. 자, 그래서 보면 여기 지금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자, 여기 보면 이제 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이제 해외학교에서 학기를 모든 그 14기 학기를 다 정상적으로 이수해야 되는데 만약에 학사 일정에서 상해 학기 중입니다. 학기 중에 방학이 아닙니다. 연속해서 주말에 포함해 3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한 경우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게 그 학기를 이수한 그 해당 학기를 이수했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럴 경우에는 뭐 불가피하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그게 뭐 우리 코비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워낙 이제 많이 익숙하시니까 뭐 그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외에 뭐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사유서와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게 보면 그 국내에서 이제 보면 아무래도 그 국내 체류한 일정에 대해서 복수 국적자 같은 경우 특히 여건이 지금 두 가지가 되겠죠. 그 경우에는 사실 좀 편법적으로 방학 때 한국에 체류했지만 만약 한국에 입국했을 때 그거를 대한민국 여권으로 입국하지 않고 만약에 이제 보면
외국의 국적의 여권으로 외국 여권을 입국했다 그러면 우리 그 대한민국 여권상의 그 관련된 그 출입국 관련 기록에는 방학 기간 동안 한국에 들어온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그 남용하는 그 편법을 활용하는 사례들을 막기 위해서 여기 보면 그 출입국 증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복수 이중국적 갖고 있는 복수 국적 갖고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각각의 두 가지 국적 모두에 대해서 이런 그 출입국 관련 사실 증명을 둘 다 제출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예, 말씀을 드리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쭉 넘어가서 이제 보면, 예. 자, 이제는 제출 서류 중에 이제 우리 평가 관련된 서류가 되겠죠, 본격적으로. 자, 이제 평가 관련된 서류들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 예. 자, 우리 보통 보면 표준형의 평가 시험이라는 것들이 대부분 다 뭐냐면 그 대학 입학 그 자격 그 심사 기준이죠. 대학 입학을 위한 그게 우리나라 대학 수학능력 시험 같은 경우도 일종의 표준형의 평가 시험에 해당합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보면 우리나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이제 국가마다 있는 시험들이 있죠. 예, 이 보면 이제 이런 것들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까우카오라는 게 있죠. 그다음에 이제 독일의 아비투르라고 하는 발음이 어떻게 아비투르인가 하여튼 뭐 요 시험이 있고 그러니까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우리 바칼로레 이런 것들 전부 다 해당되고요. 이 성적도 제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평가의 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보면 그 A시나 A레벨이나 뭐 자 이게 다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보면 그 프릭 점수라고 하는 거 있죠. A레벨에 왜냐면 이 후기 전형 접수할 당시에는 뭐 A레벨은 뭐 정기 전형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아무래도 파이널 성적이 없는 상태죠. 이제 그럴 경우에 프릭 성적 또한 이 또한 그 제출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고요. 자, 이 외에 뭐 나머지 부분들을 그냥 뭐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면 출신고등학교 소개 자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학생의 어떤 학교 내인 성적의 어떤 변별력을 더해주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출신고등학교 소개 자료. 우리가 보통 그 출신학교 스쿨 프로필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주요 가능하면 포함되면 좋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죠. 이제 그 학교 어떤 교육과정 운영하고 있고, 심화과정, 이 심화과정이라고 하는 건 보통 우리 IB라든지 AP, 뭐 A레벨 심화과정입니다. 그래도 이제 보면 독일 같은 경우에 아비추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보면 우리 AP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 과정을 한마디로 어떤 과목에 대한 심화과정을 뭐 제공하고 있느냐, 또 이제 보면 그 학교의 어떤 학생 규모 얼마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심화 과정을 단순히 개설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학교에, 우리 학교에 A레벨을 개설했다는 정도만 아니라, 실제 얼마만큼 학생들이 어떻게 그 과정을 이수해서 또 그 학생들이 실제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 학교의 어떤 우수성,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가, 그 출신 학교의 어떤 그 대학 진학률, 진학 현황.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으면 특히 이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모여있는 우수한 학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인 성적이 조금 불리할 수 있죠. 그럼 그럴 경우에 이제 좀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뭐 우리 학교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우수한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런 경쟁이 매우 치열한 그런 학교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출신학교 스쿨 프로필이 될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예. 여기 이제 보면, 이제 비교과 활동 같은 경우, 우리 비교과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이. 이거는 이제 교내 교회 둘 다 해당합니다. 그 다음 수상 실적도 제출할 수 있고요. 대신에 10개 항목까지만 제출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원본을 제출할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제 원본이 아닌 경우에는 학교장이 어떤 확인을 받은 학교장이 어떤 뭐 직인이 찍혀 있다거나 아니면 서명 사인되어 있는 그런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보면 뭐 미술대금대는 우리가 성과물 제출하는 거, 우리 포트폴리오 제출하는 부분, 요 부분 있다는 거 말씀드렸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예, 뒤에 나와 있는 거 이제 뭐 모집 인원 이런 부분인데, 모집 인원 같은 부분은요. 예, 뭐 이건 특별하게 없고 이제 그냥 뭐 넘어갑니다. 그냥 예, 사실 모집 인원이 정원 몇 명이다 딱 정해져 있지 않죠. 우리 그 10연 특례에서는 물론 전기보다는 적게 뽑겠죠.
자, 어쨌건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방법은 서류 전형 100%라기보다는 서류 전형도 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미대 연대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 애초에서 포트폴리오 평가도 하고, 그렇죠? 자, 이제 그 다음 오면 이제 미대 같은 경우는 뭐, 필요에 따라서는 실기를 실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대학교에 따라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인문대, 몇 개 대학들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학교들은, 학과에 지원 학생들한테 그 학과에서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개별 공지에서 화상 면접을 실시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합산이 돼가지고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 아무튼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 뭐 학업 능력 관련 우리 계열 적합성이 나죠. 그 모집단이 얼마큼 내가 그 학과에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했는가, 아니면 그 학과에 대해서 그 학과를 나중에 입학해서 공부한 데 있어가지고 꼭 필요한 기초 지식, 그 관련된 과목에 대한 지식이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 언어 능력, 뭐 요에 이제 보통 비교과 국가 활동 내용들, 이런 것들 모두 합산해서 종합적으로 종합 평가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입생 선발하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또 한 가지 보시면 나오는 것은 그 불합격했을 경우, 이게 불합격하는 이유가 혹시 지원 자격 조건에 미달된 거였는지, 아니면 성적에 의한 부분이었는지,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그 학과 자체가 올해 그 후기 전형에서는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기로 갑자기 방향을 정해서 해당 학과에서 그것 때문에 선발하지 않기 때문에 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은 일찍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좀 깜깜인데 어쩔 수 없죠. 우리 국내 입시라는 부분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그냥 뭐, 그래서 요거 공개하지 않는다, 굳이 강조해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입조항에다가도 강조해놨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최종 합격한 다음에 요 한국어 능력 그 평가시험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한국어는 평가시험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이제 보면 나중에 이제 8월달에 실시하는 건데, 요거는 당락과 관계없습니다. 대신에 이 한국어 능력 시험 대상자로 평가시험 대상자, 이거는 그 여기 나와 있는 서울대학교 자체에서 진행하는 언어교육에서 진행하는 요거 한국어 능력 평가시험이죠. 여기에 시험에 응시한 학생들 해야 되는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험을 봐야 되고요. 이걸 이제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대학 입학해서 학교 다니면서 요 학과별로 요 수강 교과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만약에 서울대학교에서 내가 당신이 우리 학교 신입생으로 합격을 시켰지만 한국어 교육, 한국어 능력 그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판단해서 이런 이제 한국어 능력 평가 시험 대상자가 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가능하면 1학년 때라도 이왕이면 8월달 끝내는 게 좋겠지만 그 이후에도 반드시 요 과정을 통과를 해야 돼. 해야지만이 아무래도 그 자유롭게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제한이 발생하지 않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막판인 것 같은데요. 예. 여기 보면 이제 합격 및 입학 추천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좀 주의할 부분은요. 요 두 개 대학 국내 우리 서울대학교,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와 해외 있는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전부 다 이게 온라인 그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들은 금방 확인이 됩니다. 얘네같이 뭐 수작업할 때는 솔직히 학생이 뭐 다른 대학에 이중 등록했는지 알기 어렵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죠. 어쨌건 이중 등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국내에 있는 학교 혹은 뭐 국내에 있는 두 개 학교도 마찬가지겠죠. 어쨌거나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고자 한다 그러면 서울대학교에 대해서만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서울대학교 등록하기 전에 앞서 등록한 학교에 있다면 그 등록을 취소하면 되겠죠. 뭐냐면 이제 뭐 그 학적을 정리하면 되겠죠. 자투서를 제출해가지고. 아무튼 무조건 일단 그 등록금은 서울대학교에 이제 입학해서 학교 다니려고 한다면 서울대학교에 대해서만 등록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면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본교 입학일 이전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중학적인데, 이왕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으니까 일단 뭐 9월 입학 그 신입생이니까 9월 입학 전까지만 이제 이전 학교의 학적을 정리하면 된다는 건데, 가능하면 등록할 때 등록하기 전에 서울대학교 다니기로 마음먹었다 확정했다 그러면 등록 전까지 기존에 다녔던 학교의 학적은 자퇴 처리를 통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 이거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서류 제출이 있어가지고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자, 원본 서류가 한국어 또는 영어 아닌 경우, 예, 그걸 이제 보통 번역 공증해서 요거는 이제 보통 한국어나 영어로 번역한 다음에 그걸 공증을 받아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원본도 번역된 것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원본도 같이 함께 제출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자, 넘어가서 다음에 이제 보면, 예, 우리 보통 우리 특히 보면 그 학생이었다 학적에 관련된, 어차피 심의학기는 학부모님은 심사 대상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님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죠. 그럼 학생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될 텐데, 어차피 학생의 어떤 재학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학업증명서 이런 부분들, 그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증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 졸업증명서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만 해당돼요. 이런 부분들 제출할 때 반드시 이거는 영사와 확인 어떻게 받아서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토플 마이베스트 스코어가 제출 가능하다는 말씀을 앞서 드렸었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제 그다음 모집 단위는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이런 이제 서울대학교 모집 단위가 쭉 천천히 내릴게요. 이런 대학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올해 정기전형에만 신입생을 선발하던 그 일부 특히 의료계통 관련 학과들을 이번에는 후기전형에서도 신입생 선발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간호학과 있죠. 간호학과를 후기전형에서도 이번에 3월 원수업소하는 전형에서도 선발합니다.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다 보시면 또 쭉 내려갑니다. 서울대학교는 굉장히 과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대표대학답게 자, 거의 모든 전공 분야에 대한 과를 다 부여하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에 보면 수의과대학, 수의과, 맞죠? 수의과 얘도 후기전형에서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뭐 의과대학, 의과 말씀드렸죠. 아까 그 오늘 영상 초반에 의과의 경우에도 이번 후기전형에서는 신입생을 선발한다고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뭐 추천서 양식이 어떻게 있나 한번 참고로, 이제 이게 입시 요강 중에 파일 첨부된 내용이고요. 이거 참고로 그냥 영상을 통해서 한번 그냥 이런 형태라는 걸 한번 참고로 한번 샘플이 양식 그대로죠. 이거 종이에 써가 제출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샘플이고요. 이걸 이제 제출하는 별도의 그러한 그 사이트가 있으니까, 나중에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출서 작성하시려고 하는 교사분께서 서울대학교 입학처에서 드리는 어떤 그런 안내문을 보고 작성하게 되겠죠. 하여튼 이런 내용들을 기입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기입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그다음 보면 이제 나중에 사유서라는 거, 사유서. 이게 이제 보면 학력 관련된 부분, 뭐 학기 수가 이게 보면 특히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이제 보면 뭐 누락된 학기가 너무나 많다든지 아까 그런 경우들, 아니면 이제 보면 뭐 이외에도 대부분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보면 이제 지원 자격 관련된 부분이고요. 아무튼 그 외에도 뭐 필요한 어떠한 좀 그 추가 학교에 설명할 필요가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사유서 작성한 다음에 반드시 이 증빙서를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사유에 대해서 이게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해야지 이 사유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만히 돼서 입학 전형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금까지 2024학년도 후기 글로벌 인재 특별전형, 그 중에서도 전 초중고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약칭 12년 등의 여기 서울대학교 전형의 카테고리는 글로벌 인재 특별전형 2에 해당하는 이 전형에 대해서 그 입시요강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내용들 간단히 살펴보고 여기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요 글로 오늘 그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이제 드디어 이제 입시의 어떤 결실의 계절이 또 다가왔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내용들, 그리고 하나 참고 덧붙일 부분은 이 내용을 보고 이걸로 끝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서울대학교 입학처에 검색해 들어가셔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이 파일 자체가, 원본 파일 자체가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꼭 반드시 다운받으셔가지고 제가 오늘 그 설명드리지 않은 내용까지도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 보시는 그런 과정도 꼭 거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아무튼 오늘
설명을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그 설명드린 내용 여러분들 해외에서 공부하면서 한국대 입시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옹글리시의 옹이란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